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성창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캐피탈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성창투가 투자했었던 이 시프트업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가 상당히 흥행 중에 있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그 시프트업이 지금 시총 3에서 4조 원대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상장 예정 중에 있죠. 그래서 오늘 대성창투가 이 시프트업 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성창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대성창투가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시프트업 하나만 보고 대성창투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창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이간 정부 그리고 대성창투의 자금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성창투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부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이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성창투가 2018년과 2020년도에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회사의 시리즈 B 그리고 시리즈 C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실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성창투가 2023년 10월 말에 시프트업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에 아직까지 시프트업 지분을 전부 매각을 했나? 아니면은 시프트업 지분이 아직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종목 토록망만 가보아도 지금 시프트업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이 글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직접 주담분하고 통화를 진행을 했어요.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이 투자 조합의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원금은 회수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투자 조합의 형태로 투자했기 때문에 정확히 남아있는 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남아있는 지분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업이 IPO 진행 시에 엑시트를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시프트업 지분 남아있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시프트업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보아야겠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이고, 지금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 그리고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예요. 출시 이후에 상당한 매출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승리의 여신 니케에 힘입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 2023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즉 매출은 2022년 대비 2023년 15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8% 증가를 했죠. 순이익은 1400%라는 이 경이스러운 기록을 좀 세웠는데요. 아무튼 니케에 힘입어서 상당한 증가율을
보여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시프트업이 4월 26일에 신작 게임을 발표가 했었는데요.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죠. 지금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났으며 주간 판매량은 1위라고 한답니다. 역대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 이용자 평점이 최고이고, 그리고 코스피 상장 기대감까지 있죠.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 소프트웨어 판매량 순위에서 판매량 67,131장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도 1위, 그리고 북미에서도 1위, 그러니까 상당히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반응을 지켜보면서 투자한 이 대성창투의 움직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상장 예심을 신청을 했는데요. 보통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IPO까지 3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좀 감안하면 한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가능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업 가치가 2조 원대였지만 이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을 하면서 매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욱 상승할 전망인데요. 실제로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 예상 시총이 지금 3조 원 안팎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대성창투도 시프트업 엑시트 할 시에는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차트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23%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프트업 상장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요. 오늘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481선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를 보시면 1월달 그리고 3월달 여기 윗골이 달린 부분이 전에는 이 저항대 부근이었지만 오늘 이 부근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윗골이 달린 이 상단 부분이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근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근까지는 저항대의 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실제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 위로 좀 보자면은 이 부근대도 저항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레인지 때에는 좀 저항대가 좀 상당히 심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대성창투가 어디에 투자했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